그래서 국가가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벌써 시행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점점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노후에 일시금 받아 쓰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게 중요하니까 국가가 이번에 이제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 제도로 일원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나의 성향 또 나의 상황에 맞춰서 투자 비중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못 받고 반드시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요?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이기 때문에 다들 많이들 준비하고 계실 거고요. 그거 말고 일반 직장 가입자들은 퇴직금을 가지고 계시죠. 그죠? 옛날에는요, 이 퇴직금을 쌓아놓고 퇴직하게 되면 일시금 받았어요, 그냥. 근데 퇴직금, 직장 퇴직해서 50세, 60세 퇴직해가지고 일시금 받으면 그걸로 노후를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그걸 다 날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벌써 시행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자, 퇴직연금 제도가 뭐냐면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일시금으로 날리지 말고 연금으로 받아서 노후에 좀 안정적으로 써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자, 그런데 과거에는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 제도가 있었고요. 이 제도가 일시금 받아서 다 날려먹으니까 연금으로 받아라 그래가지고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한 겁니다. 지금 현재 2025년 현재에도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공존하고 있어요. 뭐 대기업들은 전부 다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근로자가 적은 그런 기업체들은 그냥 뭐 일시금 주는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는 곳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점점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노후에 일시금 받아 쓰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게 중요하니까 국가가 이번에 이제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 제도로 일원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퇴직금 제도는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고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받는 제도라고 생각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국가가 퇴직금 제도를 폐지한다는 겁니다. 뭐야 그러면 일시금으로 못 받는 거야?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돼? 연금으로 받는 게 좋긴 하겠지만 내 퇴직금이라는 게 내 개인 재산인데 내가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국가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응? 그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퇴직금 제도 폐지하면 일시금으로 못 받고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뉴스를 보면서 퇴직금 제도가 폐지되면 진짜 이제 일시금 못 받고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이런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연금의 연자도 모르는 연금의 이응도 모르는 분이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퇴직금 제도가 폐지된다고 해가지고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폐지가 되지만 퇴직연금 제도 자체가 일시금 수령도 가능하고 연금 수령도 가능해요. 실제로 여러분 퇴직하시게 되면 이제 퇴직금을 IRP 계좌라는 퇴직연금 통장으로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 IRP 계좌로 받아온 돈을 일시불로 다 탈 수도 있고 10년, 20년 연금으로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국가가 그걸 가지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는 여러분이 일시금이 받는 게 좋아요? 연금으로 받는 게 좋아요? 국가는 국민들을 뭔가 좀 안정적인 노후를 유도하기 위해서 연금으로 받으라고 유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는 뭘 하고 있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원래 퇴직금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 세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세금을 일시금 받으면 다 내. 이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안 받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내야 될 퇴직소득 세금을 좀 깎아줄게. 이 제도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을 내가 낼 걸 다 냈느냐 아니면 좀 할인해서 내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내가 일시금을 받을 수 없고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퇴직금 받아가지고 퇴직연금 받아가지고 일시금 받을지 연금 받을지 10년 받을지 20년 받을지 30년 받을지 여러분이 마음대로 정하실 수 있어요. 대신에 국가는 일시금 받으면 세금을 다 부과하는 것이고 10년 나눠 받으면 30% 할인해 주고요. 11년 차부터는 40% 할인해 주고요.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20년 넘게 나눠 받으면 50%까지 할인해 주는 이런 제도가 지금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금으로 오래 나눠 받으시면 더 많은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퇴직금 제도가 폐지된다고 해가지고 일시금은 앞으로 못 받는 것이다? 이런 가짜 뉴스를 하시는 분들 계시면 구독 취소! 아시겠죠? 볼 필요가 없는 가짜 뉴스니까. 그죠? 뭣도 모르면서 진짜.
걱정하지 마셔라. 아시겠죠? 물론 일시금 받으시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니까 그렇게 가능한 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연금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연금에 대해서 뭐 종합적인 방송을 하고 있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거의 30년 가까이 제가 금융업계 종사해 오면서 뭐 보험 상담도 해봤고 투자 상담도 해봤고 뭐 펀드 상담 뭐 다양하게 상담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사실 이게 연금이니까 잘 안 볼지 모르겠지만 특히 만약에 제가 무슨 종목 사면 대박 납니다. 지금 뭐 급등주 뭐 찍어준다. 뭐 코인 뭐 사라. 이런 거 만약에 제가 방송한다면 갑자기 조회수가 몇천 뷰, 몇만 뷰 됐던 게 몇십만 뷰, 몇백만 뷰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다 보러 다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이런 거에 대해 투자하시지 않습니까? 이 투자를 열심히 공부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명제를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식을 열심히 공부하면 부자가 될까요? 자, 내가 잘 모르니까 뭔가를 공부하면 좀 더 수익이 나겠지라는 생각에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뭐 책도 사보고 뭐 투자 성공하는 무슨 뭐 방법 뭐 공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한 증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주식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어디 있죠? 네, 여의도 증권사에 있습니다. 여의도 가면 수십 개 증권사들이 몰려 있고요. 그죠? 우리 미국에 월가가 있고 여의도에도 증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만약에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된다는 것이 정답이라면 여의도 증권사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다 부자가 됐었어야 돼요. 그들이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다 월급쟁이에요. 아시겠죠? 그 중에 일부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지금 성공한 것이지 나중에 더 크게 까먹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뭐 과거에 정말 잘 나간다고 투자에 성공했던 사람들 좀 막 사라진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뭐냐면 실제로 주식을 공부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그 여의도 증권사 직원들이 제일 먼저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들도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도 이런 질문 줄 수 있어요. 아니 미국에 보니까 월가에 금융회사에 뭐 투자 전문가들, 자산 운용하는 사람들, 뭐 이런 펀드 매니저들 이런 사람들 엄청 돈 벌었던데요? 그죠? 잘 한번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 어떻게 돈 벌었어요? 펀드 매니저들. 그죠? 여러분 꼬셔가지고 공부하면 부자 될 수 있다? 내가 추천하는 상품 사라? 라고 꼬셔가지고 내가 추천하는 상품 가입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를 먹고 산 거예요. 부자가 된 거라고. 투자 수익을 불려가지고 부자 된 사람 한 놈도 없어, 세상에. 아시겠습니까? 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저는 뭐 증권사 직원분들이라든가 뭐 은행, 뭐 보험사 이런 직원분들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그분들도 먹고 사는 겁니다. 어차피 똑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증권회사는 뭘 먹고 살까요? 여러분이 증권사 가가지고 증권사 직원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뭘 사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뭘 투자해야 될까요?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기 전에 생각해 봐야 돼. 이 직원은, 이 증권사, 이 은행은 뭐 먹고 살까? 뭐 먹고 삽니까? 여러분에게 투자 종목을 추천해서, 그죠? 거기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증권사와 고객이 반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익이 나면 수익을 일정 부분 가져가고, 여러분이 손실이 나면 손실을 일정 부분 책임져 주고, 이런 구조가 돼 있습니까? 이런 구조로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금융회사들은 뭘 먹고 사냐? 거래 수수료, 판매 수수료 먹고 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종목을 추천하고, 여러분에게 펀드를 추천하고, 여러분에게 보험을 추천하고, 여러분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서 그걸 추천하는 것에 대한 판매 수수료, 거래 수수료를 먹고 사는 것이 금융회사입니다. 이건 알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모르고 그냥 그 사람한테 뭐가 좋아요? 물어보면 여러분에게 좋은 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품, 거래를 많이 할 수 있는 종목을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결국은 여러분이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 금융회사 직원은 전문가니까 그들이 뭘 더 알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도 몰라요. 공부했는데 안 된다는 걸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금융회사 직원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공부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 공부해야 돼요? 내가 투자하는 상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인가? 세금은 얼마나 내는 것인가? 어떤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건 공부해야 됩니다. 상품의 스펙, 그죠? 예, 내가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를 투자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공부를 하시는 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내일 오를까 말까? 이 펀드가 내일 오를까 말까? 이거를 물어보는 건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아시겠죠? 이걸 물어보는 것은 가장 잘못된 질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주가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신이거나 두 번째, 사기꾼이거나. 아시겠죠?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없어요.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십시오. 대신에 그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노후 자산 투자.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명한 노후 준비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연금 전문가인데요. 노후 자산 투자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딱 정답이 있어요. 노후 자산 투자를 왜 해요? 하지 마세요. 예. 투자? 젊을 때도 쉽지 않아요. 젊을 때부터 계속 해왔다. 그러면 나이 들어서 하셔도 돼. 그죠? 왜냐면 내가 끊임없이 수십 년간 투자라는 걸 공부해 왔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한지 알 수 있고 나의 성향 또 나의 상황에 맞춰서 투자 비중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평생 직장을 생활하면서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투자도 해본 적도 없고 괜히 했다가 한번 날려가지고 다시는 안 해 그러고 이제 몇 년 또 쉬고 있고 그죠? 잘 모르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야 요즘 또 뭐가 좋대더라 야 그런 얘기만 듣고 막 그냥 카더라라는 정보통신만 듣고 그냥 투자하시고 이렇게 왔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무 정보도 없고 경험도 없으신 분이 갑자기 노후에 자산 투자한다고 들어와가지고 한다? 하지 마세요. 그냥 수많은 금융회사들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젊을 때는 자산을 불려가기 위해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공격적으로 안 하는 게 더 이상해, 사실. 그죠? 우리가 놀이기구 타러 가면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나는 저거 무서워요. 안 따요. 이런 이상한 애들이잖아, 사실. 그죠? 그때는 재밌는 거 타야죠. 막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 타고 이래야죠. 그죠? 그런데 나이가 50, 60, 70이 되면 롤러코스터 못 타요, 이제. 자, 이게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상 또 체력상 못 타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투자의 비중은 줄여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60, 70이 넘어가게 되면 투자 비중을 줄이고 지금 있는 돈, 현재까지 모아온 돈을 잘 나눠서 쓰고 갈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와서 뭘 해보겠다고 뭘 투자를 시작한다거나 특히 노후가 되면 그동안 또 쌓여있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퇴직금도 받았고 모아놓은 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투자하는 금액이 젊은 사람들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몇천만 원, 몇 억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투자 시장에 들어왔다가 한 5%만 날려봐. 그냥 손 들들들 떨려 그냥. 그렇죠? 네. 1억 투자했는데 갑자기 5%, 10% 날라갔어. 1,000만 원 날라갔어. 야, 1,000만 원이면 내가 1년 노후 자금인데 어떡하지? 그럼 불안하면서 어떻게 돼? 에이, 다시는 안 해. 막 그러고 막 그걸 또 회복하기 위해서 더 위험한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싹 말아먹고 그런 게 뭐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후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노후에도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노후까지 그러고 앉아 있어야 되지? 그죠? 노후에는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후에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주식 켜가지고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올랐냐 떨어졌냐 막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일희일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노후에 뭐 하는 거야? 아침 9시에 일어나셔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산책하시고 등산하시고 운동하셔야죠. 그래서 건강을 챙기셔야죠. 제가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돈 가진 사람은 노후에 수익률에 투자한다. 수익률을 내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죠. 근데 수익률에 투자했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돌아가십니다. 연금 가진 사람들은 노후에 수명에 투자해요. 남들 주식 볼 시간에 나는 스트레스 없이 운동하면서 건강을 챙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오래 사시는 겁니다. 연금 수익률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 노후자산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래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래 살아서 평생 연금 받으면 엄청난 수익률을 달성하게 돼 있습니다.